금융으로 재테크를 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져가는 게 바로 주식과 채권입니다. 근데 주식을 투자할 때 보면은 이 개별 기업에 투자할 수밖에 없고 그 업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죠. 업황이 좋아질 때 주가가 올라가고 나빠지기 전에 미리 주식시장은 좀 폭락하거나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업황을 판단할 때 이걸 알아야지만 주식의 매매 타이밍을 잡을 수 있을 텐데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뭐냐? 출하, 재고, 주문입니다. 출하는 뭐 매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장에서 얼마나 물건이 빠져나갔냐, 이게 출하고, 재고는 얼마나 많이 이렇게 팔지 않은 이런 것들이 쌓여 있냐. 그리고 주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신규 주문이 들어와야 만들어서 뭐 재고를 쌓든 출하를 하든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미국 인구조사국이라는 데서는 제조업체들에서 출하, 재고, 주문 등을 조사해서 작성을 해주는데 매달 말에 일단 사전 보고서를 먼저 알려주고 그 다음 달 초에 확정 보고서를 발표를 해줍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이제 M3 지표라고 하는데 그 개별 산업의 업황까지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제조업 전체의 이 출하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높게 유지되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요. 일단 여기서 항공과 국방을 좀 빼는 거죠. 항공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너무 큰 비용이 지출이 되죠. 그래서 이 업황을 왜곡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빼야 되고, 국방 같은 경우에는 계획에 따라서, 예산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지출하기 때문에 이것도 빼야 돼요. 그래서 전체 제조업의 업황, 이걸 판단할 때는 두 가지를 제외하고 판단하는 게 전체 제조업의 동향을 판단할 수 있고, 그게 이제 실물 경기의 흐름을 판단할 수 있는 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제조업의 출하는 어떠냐? 역사적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제조업의 출하를 잘 보면은 출하가 쭉 올라갈 때는 역시나 실물 경기가 좋아질 때고, 하락할 때, 요럴 때는 경기가 둔화되는 그런 시기예요. 특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전년 대비로 출하가 이게 쭉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거죠. 역성장을 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경기 침체가 오거나 경기 둔화가 왔었다는 사실이죠. 증감률 지표를 보면 확실한데 IT 버블 이후에 9.11 테러 이후 경기 침체 때 금융위기, 그리고 2016년 중국발 부채 버블, 코로나 때도 전부 다 제조업 출하액이 전년 대비 역성장, 마이너스로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출하액이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출하액과 같은 경우에는 혹시 경기 침체를 선행할까 살펴보면 선행을 할 때도 있지만 동행을 할 때도 있고요, 선행을 또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은 전체 출하액이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라서 지금 경기 침체라든가 주식시장의 하락이 설마 오겠어 싶었는데 2022년에 주식시장이 먼저 하락을 했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너무 인플레이션이 심해서 기준금리가 빨리 올라갔기 때문에 2022년에는 제조업의 출하가 감소하거나 아니면 둔화되는 이런 국면이 나타나기도 전에 상승하는 국면에 주식시장이 먼저 빠졌죠.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출하액이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우려하는 건 뭐냐? 지금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출하액 자체가 약간 좀 뻥튀기가 될 수도 있다. 이 문제예요. 내년부터 인플레이션이 점점 둔화가 되면 가격이 떨어질 거란 말이죠. 그럼 그 출하액의 하락하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질 수 있고 여기 과거와 같이 역성장으로 급격하게 들어갈 가능성도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디플레이션 상황이 되면은 굉장히 심하게 역성장 구간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 경기 침체, 주식시장 폭락이 훨씬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출하액이 지금 높게 올라갔어도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내년, 후년에 인플레이션이 점점 줄어들고 혹시 디플레이션까지 온다면 어떻게 될까? 이걸 우려하고 있는 거죠. 다음으로 이제 출하 다음에 재고가 있죠. 제조업 재고를 볼 텐데, 재고 같은 경우에는 경기에 영향을 좀 적게 받는 필수 소비재 재고 같은 경우에는 거의 크게 변화는 없겠죠. 그래서 내구재죠. 내구재는 3년 이상 사용하는 가전, 자동차 이런 것들인데 이 내구재들이 경기에 민감합니다. 이런 품목을 보고 재고를 판단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그림의 내구재 재고를 이렇게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상식적으로 살펴봤을 때 재고가 많아지면 점점 올라갈수록 신규 주문이 감소하겠죠. 그리고 어느 순간 재고가 너무 많이 쌓였을 때 사람들이 이제 주문을 줄이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경기 침체가 왔었던 역사는 항상 반복이 됩니다. 재고는 이게 거의 후행하거나 동행하는 지표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활용을 하면 되냐? 이렇게 그때는 경기 침체가 오거나 경기 둔화가 와서 재고가 감소를 하는데, 재고가 감소하다가 갑자기 증가하는 구간들이 있어요. 이런 구간에서는 이때 내가 주식을 투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이 될 때 그냥 지르라는 거죠. 동행하거나 약간 후행할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선행성은 없지만 긴가민가 할 때 확신을 가지게 해줄 수 있는 지표가
바로 재고 지표입니다. 지금 상황의 재고도 언제 떨어질지 몰라요. 하지만 다음 사이클에 재고가 이렇게 떨어지고 나서 다시 회복하는 이런 국면에는 그냥 뭐 지르라는 거죠, 주식에. 그렇게 보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M3 지표 중에 주문이 남았죠. 신규 주문액인데 이것도 뭐 국방은 제외해야 되겠죠. 제조업 주문액 이 차트를 보면은 주문액이 쭉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국면에 경기 침체가 뒤따라오거나 아니면 같이 오거나 그랬죠. 역사적으로 항상 이렇게 동행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일단 제조업 주문액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먼저 알아둬야 될 게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제조업 주문액이 증가하다가 떨어지는 국면에는 역사적으로 경기 침체가 많이 왔을까? 이건데 주문액이 막 늘어나면 기업들은 설비 투자를 늘립니다. 사람도 많이 뽑고 기계 설비도 많이 설치하고 했으니까 대출도 받고 이러면서 고정비가 증가해 있죠. 그런 상황에 주문이 줄어들어 버리면 이익률이 확 마이너스가 됩니다. 잘못하면 적자까지 나게 되고요. 그것 때문에 주문액 증가율이 크게 증가하다가 둔화되는 이런 시점부터는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좀 주의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역시나 2022년 주식시장이 어려웠던 이유가 있어요. 제조업의 주문액이에요. 신규 주문액이 계속 올라가던 이 구간이 2022년입니다. 주문이 일단 들어오고 그 다음에 출하가 되면서 매출이 찍혀서 재무제표에 잡히니까 주문이 올라가고 있다는 소리는 앞으로 한 1, 2분기 기업들의 이익은 계속 증가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먼저 떨어졌다는 거죠. 뭐 이유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금리 인상으로 주가가 먼저 하락한 거라서 지금 제조업 주문액이 아무리 올라가도 별 의미가 없어요. 굉장히 아쉽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문 지표는 전혀 쓸모없는 거냐? 아닙니다. 실전 적용은 향후 다음 사이클에서 이 주문 지표가 크게 괜찮은 용도로 쓰여요. 뭐냐면 다음 사이클의 저점 매수의 시기가 언제냐 이걸 탐색하는 용도로 쓰일 수 있습니다. 출하 재고 주문 중에서 주문이 가장 선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활용을 할 수도 있죠. 특히나 이 제조업의 세부 항목의 주문들이 감소되었다가 회복하는 국면들 있죠. 좀 이따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지만 그때 관련 ETF를 투자하면 효율이 증가하겠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이게 제조업 중에서 자동차 및 부품이에요. 지금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주문이 늘어나고 있는 국면에 주가 먼저 빠졌으니까 우리 앞으로 경기 침체도 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왔다 그러면 분명히 신규 주문도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러고 나서 다시 자동차 부품에 주문이 이렇게 보시면 박스를 쳐뒀는데 가파르게 증가하는 구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럴 때는 이 자동차 쪽의 주가가 빨리 오르겠죠. 반면에 가파르게 증가하다가 이렇게 좀 멈칫하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신규 주문이. 그럼 이제 그때는 빠져나와야 되겠죠. 뭐 일시적으로 좀 이렇게 팔든가. 그래서 최대한 가파르게 신규 주문이 이 지표를 보고 증가하는 구간에 그럴 때 이제 관련된 ETF를 투자하면 굉장히 좋고 다음으로 전기 장비 및 가전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자동차랑 틀리게 가파르게 증가하는 이 구간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최대한 이 지표를 보고 가파르게 증가할 때, 그때 이제 ETF에 투자하면 그 섹터 ETF에 투자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수익을 볼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거죠. 그때 주가가 빨리빨리 올라가니까. 다음으로 이제 가구와 관련 제품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초반에 재미없다가 이제 중반에 가파르게 올라가고 코로나 때 갑자기 올라가고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하는 구간들에 우리가 투자의 포인트를 잡아야 되죠. 이제 마지막으로 철강 제품도 그렇죠. 가파르게 상승하는 구간들이 다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가파름이 줄어든다.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 이런 구간들. 우리가 실전에서는 이렇게 이익이 상승하는 구간, 그때 이제 주가가 빨리 오르는데 신규 주문이 가파르게 증가할 때 그땐 당연히 이익 상승이 가장 빠르겠죠. 그래서 주가 상승 확률이 높기 때문에 해당 구간에 거기 있는 종목들을 찾든 아니면 뭐 ETF를 투자하든 그렇게 해서 가파를 때 투자하고 둔화될 때 빠져나오고 이러면 수익률을 굉장히 극대화시킬 수 있는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규 주문은 다음 사이클의 저점 탐색의 용도 우리 투자의 시기를 결정할 때 쓸 수 있죠. 오늘은 M3 지표죠. 제조업의 출하, 재고, 주문 지표를 살펴봤고요. 우리 채널에서는 영상 시청하시고 도움되셔서 후원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말로만 때우지 않죠. 한 달 교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상 하단의 설명란을 읽어보시고 해당되신다 하시는 분은 꼭 메일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